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와 금융용어 어렵죠?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경제와 금융용어를 해설하고 지식을 쌓아드리는 머니 사전 시간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은행 등 판매사를 통해서 판매한 사모펀드가 대량 환매 중지됐습니다. 이를 놓고 시끌벅적하죠. 금융감독원의 중간 검사 결과 2019년 말 기준으로 라임자산운용의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가 환매 중지되었는데요. 그 금액은 약 1조 6,7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작년 하반기 시끄러웠던 DLF 원금 손실 사태에 이어서 설상가상으로 금융투자산업은 신뢰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환매 중지 펀드를 실사해보니까 실사가 완료된 2개 국내 투자펀드는 약 50%에서 80%까지 손실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사모펀드가 투자 수익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TRS라는 것을 이용했고, 이 때문에 이 TRS가 해당되는 사모펀드의 투자자들은 손실이 100%까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TRS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마 대부분 금융 소비자들이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TRS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TRS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TRS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레버리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란 주로 헤지펀드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인데, 원금의 대출을 따로 일으켜서 일정 수익률 발생 시에 투자액을 증가시키고 최종 펀드의 투자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투자 전략입니다. 여러분, ETF 중에서 레버리지 ETF라는 것이 있습니다.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그렇지요. 보통의 수익 발생 규모의 2배, 3배를 더 수익 증가폭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직접 펀드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TRS라는 것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대출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RS는 아주 나쁜 금융기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자본시장 역사에서 사고 발생한 이후에 이러한 금융기법들이 오해와 누명을 쓴 경우가 과거에 또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오용, 남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금융기법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옵션 시장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0년 이전에 세계 수위였던 대한민국의 옵션 파생시장이 도이치뱅크의 시장 교란 사건 이후에 많은 제재가 가해지면서 시장은 크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러나 옵션은 모든 금융상품의 기초적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옵션을 모르면 현대 금융상품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런 관점에서 TRS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TRS는 토탈 리턴 스왑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주 대표적인 금융기법인 스왑기법의 한 예인데요. 스왑은 영어의 뜻으로 바꾼다는 뜻이죠. 그것처럼 금융시장에서 서로 다른 투자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투자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원금 등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이자율 스왑, IRS, 인트러스트 레이트 스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정금리로 이자가 발생하는 투자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 A가 있고요. 변동금리로 이자가 발생하는 투자자 B가 있을 때, 이 A와 B가 앞으로 발생할 이자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것이 스왑 계약입니다. A와 B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수수료나 이자 차이를 계약에서 주고받겠죠. 이것을 스왑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왑 계약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 투자자의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사례로는 이런 이자율 스왑의 경우에 고정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 전망하면, A와 B는 각각 다르게 전망한다면 서로 이자를 교환하려고 할 것입니다. 각각 투자에 처해진 입장이나 전망에 따라서 자기가 앞으로 필요한 투자 포지션이 달라지고, 투자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미래 자기에게 필요한 투자 포지션을
가공으로 만들어내는 계약, 이것이 수합계약입니다. 굉장히 첨단 금융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TRS, 토탈 리턴 수합은 토탈 리턴, 거기에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전부 다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수합계획을 얘기합니다. 라임 자산 운용의 경우에 운용사가 요구하는 투자 자산을 증권사가 대신 매입하고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실을 라임 자산 운용의 사모펀드에게 넘겨주고 증권사는 일정 수수료나 이자를 받는 계약, 이런 계약을 한 것입니다. 토탈 리턴에는 이익도 들어가고 손실도 들어가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들이 다 사모펀드에 귀속이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펀드 입장에서는 자기 장부의 투자 포지션을 발생시키지 않고도 레버리지를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킨 겁니다. 이른바 부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중간 결과 보고서를 냈고요. 언론에서도 많은 기사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고요. 이 컨텐츠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손실 규모, TRS 금액 등 세부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TRS, 토탈 리턴 수업은 유용한 금융기법의 하나이고 그것을 오용, 남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원천적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소총, 카라시니코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훌륭한 금융기법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사태에서도 라임 자산 운용이 펀드 운용을 법에 따라, 규약에 따라 정확하게 운영을 했으면 증권사가 제공한 TRS가 이렇게 언론에 도마에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자본력이 있고 금융기술이 뛰어난 프라임 브로커 또는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첨단 금융기법으로 제공하는 투자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지금까지 유용한 경제와 금융 용어를 해설하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쌓아드리는 머니 사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